몇 년 전에는 코딩이 상당히 열풍이었죠. 그래서 다 코딩 배우러 뛰어갔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AI가 열풍이다 보니까 다양한 데 다 배우려고 해요. 이거 다 배우다가는 시간 다 날립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변화가 와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학습 민첩성이죠. 엔비디아의 젠슨 왕, 흑백 요리사의 에드워드 리도 학습 민첩성이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인재개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 인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거의 3만 명 정도의 직원을 만났던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포함한 의료진분들, 수많은 이제 인재들을 좀 만나고 코칭하고 교육하면서 발견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어떤 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제가 이제 3만 명 넘게 만났다고 했으니까 3만 명 중에 상위 1%만 해도 300명이잖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하는지 자기 인식을 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만족하지 않고 내가 좀 더 높은 레벨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성장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고정관념에 이제 사로잡히기 쉽거든요. 이 틀을 깨서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성장하는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반적인 일상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작은 도전, 또 큰 도전에 과감히 도전하는 그런 변화 도전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특징을 5가지 특징을 좀 종합해 보면 학습 민첩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습 민첩성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이제는 미래에는 이런 직업들은 사라질 거다. 신입들은 더 이상 안 뽑을 거다. 뭐 이런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환경 속에서 특히 주니어 분들, 스타터 분들이 갖춰야 될 역량을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3년 전이죠. 그 챗 GPT 처음에 나왔을 때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뭐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에 지금 생성형 AI, 변화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당장 AI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변화들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공지능을 채택한 미국 기업들을 조사해 봤더니 신입 직원 채용이 40%가 줄었어요.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첫 번째 공격 대상으로 주니어들을 타겟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역량을 빨리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학습 민첩성이고 그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지금 CEO인 젠슨 왕도 학습 민첩성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일잘러의 공통적인 특징하고도 일치하는데요. 예. 첫 번째 자기 인식을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을 잘해서 그걸 특기로 해서 대학을 조기 입학을 했고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활용해서 게임의 그래픽 카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나 더 성장하겠다, 큰 기업으로 만들겠다, 지금도 계속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GPU라는 그래픽 연산 장치가 단순히 그래픽 연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이라든지 파워 컴퓨팅의 핵심이 됐다고 있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제스왕도 초기에는 실패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실패에서 좌절하지 않고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을 찾아서 또 그걸 개선하고 재정비해서 또 새롭게 인공지능 시대에서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실패라는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학습까지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히 GPU가 아닌 로봇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까지 진출해서 더욱더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 민첩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분은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왔던 에드워드 리라는 분도 제가 봤을 땐 학습 민첩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특히 에드워드 리의 학습 민첩성이 빛났던 부분은 그 두부지옥이라고 해서 아, 예. 두부가 하늘에서 큰 두부가 내려오고 30분마다 새로운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모든 요리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6가지 요리를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자기만의 스토리로 풀어낼 수 있는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저도 탐복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리도 학습 민첩성이 참 뛰어난 사람들이고요. 학습 민첩성을 본인의 무기로 삼으시면 AI가 오든 어떤 변화가 와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젠슨황 사례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좀 다르게 좀 그만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점도 아마 성공의 유효한 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용도가 있다고 보면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스타트업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꼭 이 일을 이 방식대로 해야 되는가? 이 스킬을 여기에만 써야 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만한 유명하신 분들이 학습 민첩성이 어떻게 뛰어나서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부분이 나를 잘 이해해야 한다. 자기 인식을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연차 때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어떤 페르소나가 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기 좀 어렵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지 자기에게 맞는 효과적인 성장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만의 10대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 경험을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때의 감정이라든지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게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우측에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10점 만점에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중요도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보면요. 사람들마다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딱 이뤘을 때. 네, 내가 합격했다, 취업했다, 자격을 땄다 이런 성취를 높게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를 중요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떤 친구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선생님의 10대 사건 중에 하나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 10대 사건을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에 한 2가지 뜻이 있거든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뜻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계를 보면 알 수 있는 시간, 카이로스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이에요. 나에게 의미가 있었던 사건,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의 순간이었다 하는 순간인데 저는 예전에 20년 전인데 미국의 ATD라는 인재개발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이 일을 계속할지, 이 직무를 계속할지 고민하던 차에 미국에 갔더니 전 세계의 인재개발 전문가들이 10,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특히 백발이 성성한 진짜 60대, 70대 전문가들을 오셔서 열정적으로 막 코칭도 하고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진짜 멋있다. 그분들처럼 정말 인재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인재개발 관련 공부도 하고 저의 경력을 이제 조금씩 키워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커리어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분들께 또 추천드리는 것이 경력 닷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리어 앵커라고 해서 경력 지향성 검사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경력을 이 커리어를 선택하는 동기가 있거든요. 자기의 동기를 알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어떤 경력을 추구할지를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강점 검사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진단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갤럽 강점 진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VIA 강점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약점 보완보다는 강점을 키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단 툴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면 난 이걸 잘하는구나, 돌이켜보니 맞다, 그럼 확신이 좀 생겨서 진로 선택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할 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아시겠지만 유튜브만 봐도
뭐 공부해라, 주식 투자해라, 뭐 해라. 뭐 도대체 뭐 공부할 게 너무 많잖아요. 스타터분들에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주시자면. 그 성장에 대한 이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70, 20, 10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성장하는데 성장의 70%는 일을 통한 경험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성장을 하고요. 10%는 책을 읽는다든지 또는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교육 활동, 학습을 통해서 10% 성장하거든요. 70%가 바로 경험인데 직장인들에게 그 경험은 일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성장하면 되는데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쌓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내가 차곡차곡 나의 실력으로 쌓는 방법이 경험 학습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성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거 왜 그랬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잘러 분들이 현장에서 경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프로젝트나 작업이 끝나고 나면 4가지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기대했던 결과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럼 실제 결과는 어땠는가? 그러면 그게 일치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질문은 그 중에 잘된 것은 무엇이었고 그게 왜 잘 됐을까? 잘된 점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네. 마지막 4번째는 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돌이켜 보시면 나의 경험을 가지고 잘한 건 다시 내가 더 강화할 수 있고 다소 부족했던 것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약간 4가지 항목을 체크를 해서 다음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AI 새로운 툴도 많이 나오고 더 발전되면서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차피 한 2년 뒤면 내 직업도 바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시간을 투자해서 내 커리어를 쌓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어떤 불안함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의 밀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차인데 몇 년 경험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단계들이 쭉 있거든요. 저도 스타터였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누구나 초보자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상급 초보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그다음에 또 조금 더 능숙해지면 능숙해지는 능숙자, 그다음에 좀 더 숙련돼지면 숙련가, 최고가 되면 전문가거든요. 근데 그 차이는 보면 초보자 때는 매뉴얼이라든지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틀에 박혀 있고요. 조금 익숙해져서 능숙자나 이제 숙련가가 되면 자기의 이제 맥락 분위기를 파악해요. 분위기를 보고 지금 이걸 할 때가 아니구나, 이걸 할 때구나 하는 이제 맥락을 고려하죠. 근데 전문가가 되면 흔히 얘기하는 촉이 생깁니다. 촉이 뭐냐면 암묵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암묵지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을 얘기해요. 우리 뭐 TV에서 나오는 명장이나 달인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말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딱 이게 있다, 이 순간이 있다, 이 느낌이 있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암묵지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암묵지를 만들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운전 같은 것도 초보자일 때는 그냥 나는 직진 그리고 차선 바꿀 땐 깜빡이 킨다 이런 어떤 규칙에 입각한 그 운전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상급 초보자가 되면 약간 도로의 흐름을 좀 이해하게 되고 맞습니다. 능숙해지면 여기는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데니까 뭐 내가 1차선으로 가든지 2차선으로 가든지 그 차선 선택의 어떤 그런 결정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전문가 수준에서 아까 말한 암묵지 있잖아요. 네. 저 차량은 뭔가 쎄한데 예. 앞에가 좀 비틀비틀 되는 게 조금 졸음운전이나 그렇죠. 이럴 때 빵 서주기도 하고 네. 아니면 쟤는 좀 주행이 좀 내 차선을 물려고 하네 뭐 이럴 때 좀 내가 암묵적으로 방어운전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어떤 좀 속된 말로 짬바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AI 시대에도 시간은 여전히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커리어에 시간이나 노력 특히나 어떻게 일을 생각하면서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가 이 책에 좀 많이 응축되어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출간하신 책을 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제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패스트 러너고요. 예, 일잘러들의 특징이나 학습 민첩성의 특징을 이제 표현한 내용이고요. 단순히 이론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논문 자료라든지
실증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플러스로 이제 다양한 각계의 각 분야의 또 직장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케이스도 녹여서 넣었고요. 패스트 러너인지 아닌지 자신의 학습 민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책에 실어놨고요. 그런 설문을 통해서 누구나 자기의 학습 민첩성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 책에도 있지만 이번엔 영상 보시는 우리 에이스 리포트 시청자를 위해서 과연 내가 패스트 러너가 될 상인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단 도구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시간 내 가지고 더보기란에서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설문 진행하고 나는 패스트 러너의 자질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많은 말씀 전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영상 보고 계실 스타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자면. 정말 어려운 시대에 간신히 입사를 했는데 또 오자마자 변화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니까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나만의 무기, 이 학습 민첩성을 갖추셔서 미래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우리 엔드 스튜디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스타트업 분들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